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어떤 동상이몽 같은 상황입니다. 그 노선이 원으로 됐든 네모로 됐든 세모로 됐든 자기들은 자기들의 앞마당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일대일로만 생각하는데 일대일로보다 더 우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의 경제 개발을 연구하셨던 이 미국 칼빈대 임성수 교수님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갈까 하는데요. 근데 요즘에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이 중동 지역 전체가 좀 약간 중국하고 자꾸만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국이 중동 쪽으로 자꾸만 진출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은 그 전에는 뭐 8% 이상으로 꾸준한 경제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 속도로 가게 되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다.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경제 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질 경우에 에너지 소비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석유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꾸준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중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다른 측면은 중국이 이제 그 1대1로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철도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해상 항로인데 중동 지역을 이렇게 관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지하철 비유를 하자면 거의 모든 노선이 이렇게 교차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무용로의 관문이 되기 때문에 1대1로의 하나로 포함시키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1대1로가 사실 중국이 추진해서 과연 성공을 한 거냐? 많은 나라에서 좀 실패로 돌아간 경우도 있고 예. 또 중국조차도 사실 손해를 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동 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힘을 기울이는 모습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규모를 조금 줄이는 그런 것도 사실인데요. 사실 1대1로의 어떤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이거를 위완화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훨씬 더 이야기가 쉽죠. 뭐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 사회주의 국가고. 근데 이제 모든 거래를 달러화로 하기 때문에 1대1로 사업에 있어서도 어떤 많은 제약을 갖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 조금 더 좀 공을 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대1로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지금 뭐 국가 재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되게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하거나 중국 자본을 받아들이거나 할 때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들거든요. 중동의 가장 취약점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을 어떻게 조금 개발을 시키고 싶은데 그것들이 안 되니까 이제 중국과 어떤 그 합작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다시 또 돈은 많은데 궁합이 맞다고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중국 펀드의 어떤 장점이랄까? 이게 뭐냐면 많이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군주의 어떤 그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최근 그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이슈가 됐던 문제가 그 터키에 있던 기자, 네, 카슈크지. 살해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동은 돈을 빌려주면서 이런 데 전혀 뭐 관여치 않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떤 은행 제1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좀 따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안 따지고 이렇게 빌려준다면 당연히 이렇게 좀 손이 가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과 사우디가 딱 밀착하는 모습을 좀 보이니까 과연 사우디는 중국이 왜 필요한 건가? 도대체 두 나라가 함께 추구하려는 미래는 어떤 데 있는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 아무래도 그 빈살만이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 그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 자본가의 문제.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50% 정도는 그 국부펀드를 이용하고 나머지 50%는 해외 자본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노동력, 사우디 젊은이들이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이 뭐 동남아나 아니면 중국 노동자들인데 중국 노동자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여러 가지 중국이 또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만 시설 건축 만드는 거랄지,
아니면은 뭐 인프라 건설하는 이런 것들에 중국이 앞서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또 군사적 측면에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대1로에 대해서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의 불만을 보니까 중국의 자본을 이제 들여온 건 좋은데 네. 거기에 이제 조건이 붙어서 반드시 중국 노동자를 고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붙으니까 네. 불만이 막 엄청났었는데 사우디는 어차피 자국 국민들이 일을 아예 안 하니까 뭐 들여가도 중국 근로자로만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다 하더라도 사우디는 뭐 별로 불만이 없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두바이도 보면은 그 근로자 노동자들은 다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뭐 스리랑카랄지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메이드 같은 경우 그 아프리카에서도 오기도 하고 필리핀에서 오기도 하고 물론 인권 문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두바이 모델을 염두에 두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데 대해서 중동 국가가 다 똑같은 입장은 아닐 것 같고 다 미세하게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또 국가 내에서도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어떤 이게 원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1대1로의 중심에 있다고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이파라는 도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오만, 머스켓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철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 철도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와가지고 철도를 운반을 하게 되면 여기서 유럽으로 갈 수 있고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입장이고 그 시아파라고 불리는 이란 같은 경우는 시아파의 나라들을 연결하는 길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라크 그다음에 시리아, 이란을 연결하는 철도를 하나 만들자. 그러면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철도를 타고 일로 운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홍해를 통해 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하게 되면은 뭐 철도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것이 이제 네옴시티 주변으로 첨단 항만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수에즈 운하로 옮기는 것이 자신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문점이 되는 것이 수에즈 운하는 지금 이집트가 관리하고 있죠. 그 이집트가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은 사실 뭐 빈살만의 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도루묵이 될 확률이 크죠. 놀랍게도 그 네옴시티 그 발표를 하면서 바로 며칠 있다가 또 하나의 엄청난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게 이집트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한 100억 불 규모의 결국은 해상 운송이 조금 더 대세가 될 텐데 지금 한 15% 안팎의 교역량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 교역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어떤 동상이몽 같은 상황입니다. 이거를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나라들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무역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홍해 수에즈 운하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중동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 중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게 이제 모든 그 항공 노선이 보면 다 뭐 몇 시간 내로 다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사람들은 노선이 원으로 됐든 네모로 됐든 세모로 됐든 자기들의 앞마당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이랄지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이거를 자기가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원으로 하나로 쭉 이어져 가지고 이거 우리 앞마당에서 출발하는 길이지 않나 이게 우리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은 중동 국가들이 대체로 중국이 이제 중동 지역에 점점 참여하는 걸 환영하고 있지만 이렇게 나라마다 목표가 다르고 다 연결하고 싶은 길이 다 다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중국의 계획이 나오면 좀 뭐랄까 화가 나는 뭐 좀 나한테 불리한 이런 짓을 해? 하고서 나라마다 또 다른 태도를 중국에 대해서 보이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중국의 1대1로도 굉장히 계획이 조금 변화되고 있고 쿠웨이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계획에 나와 있지 않았죠. 쿠웨이트도 지금 이라크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중국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딜을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가게 되겠죠. 이게 1대1로에 있어서 너희 나라가 어느 정도 참여하게 되는지 그리고 교역망이 어느 정도 되게 되는지 중국이 앞으로 각 나라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좀 깊이 있는 대화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이 중국이 자꾸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1대1로만 생각하는데 1대1로보다 더 우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어로 이제 그 디지털 실크로드라고 이제 뭐 한국말로 하면 온라인 뭐 실크로드 이런 번역이 되나요? 뭐냐면은 그 1대1로를 그 5 네트워크로 5G로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거의 군용 그 위성 정찰 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볼 수 있고 그 1대1로가 지나가는 통로에 있는 나라들의 정보를 그 중국이 다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국이 항만 시설에 절대적 우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중동 나라들이랄지 많은 개도국들이 중국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는 5G 네트워크로 다시금 그 스마트화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조금 약간 화가 났죠. 이거 미군 기지가 있는데 중국이 5G 네트워크로 다 쳐다보게 되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엄청나게 반발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조금 무마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1대1로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그 중국의 어떤 그 정보통신망 기술이 결국은 그 물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나라들의 어떤 그 시스템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되는 그 관계에서 사우디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사우디는 그러면 그냥 진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앞으로 줄타기를 계속 해나가는 건지 원래는 미국하고 계속 잘 지낼 생각이지만 미국이 자꾸만 약간 홀대를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중국이랑 카드도 있는데 너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중국으로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위협해서 그냥 끝나는 건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사우디는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중국에 대해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염려하고 있는 것이 이란과의 관계입니다. 이란과 사우디가 앙숙이죠. 재밌는 건 이란과 사우디가 한 번도 직접적으로 전쟁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 이제 대리전 양상이죠. 또 다른 문제는 이란의 핵이라는 것입니다. 핵 협상이 그 미국하고 잘 안 돼가지고 최악으로 상황이 되게 되면 힘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는 늘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란이 정말 나오고 굉장히 앙숙인데 얘가 힘이 더 세지지 않을까. 지금까지 미국이 많이 도와줬는데 미국이 철수를 해버렸죠. 너희 나라에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중동의 국가들이 사우디도 마찬가지지만 더 이상 미국을 언제까지 신뢰할 만한 그런 나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파이가 많아질수록 잃을 게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투자의 어떤 그런 원칙이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예,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미국에만 걸어가지고 미국이 나몰라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핵을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걸 도와줄 나라는 미국은 아니고 파키스탄이랄지 중국인이란 밖에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조금 더 가깝게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시진핑 왔을 때 전투기 옆에 호의를 한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호의 차원이 아니라 관대한 환영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과시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란한데 그 중국이 굉장히 어떤 그 젖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경제 제재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시진핑의 비행기가 올 때 옆에 전투기를 같이 호위를 하면서 중국은 내 편이다. 어떻게 과시용으로 이렇게 이란한데 어떤 그 이거 봐 이거 우리 편이 그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은 경제적 파이가 커짐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약간 리스크를 분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3자의 위치를 추구하려고 하는가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은 맞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이 추진해가는 1대1로 방향에서 과연 중동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좀 관심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동을 보면 미래 경제가 보인다 저자인 미국 칼빈대 임성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노동시장의 실업률입니다. 지금 거의 완전 고용의 수준에 와 있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다 이력서를 넣으면은 20분 만에 기본 그 봉급까지 딱 나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미국의 노동시장입니다.